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끔찍해. 하나씩 봅시다. 109번부터 뭐 새로 온다는 친구랑 뭐 이렇게 뭐 안 와, 그치? 이반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인원이 늘지도 줄지도 그냥 계속 맨날 그대로야. 자, 우리 다 1등급 맞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제 2B 마이너스 3A의 최소값 찾으세요.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조건 가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 X 2X 플러스 A는 참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써져 있는데 우리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A 곱하기 X B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녀석의 해가 만약에 이제 A의 양수가 써져 있다고 하면 요 부등식의 해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쵸? A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A로 나누면서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니까 요런 해가 나올 거예요. 그치? 이런 특정한 범위에 대한 해가 나온다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A가 0일 때를 생각해 보면 0 곱하기 X가 이제 B 이하거든요.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해보자 이거야. 0 곱하기 X가 3 이하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을 때 0 곱하기 X가 0 이하입니다.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 이하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X에다 아무 실수나 다 집어넣어도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인데 0은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성립하겠죠.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 항상 성립하겠고요. 0은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그치? 즉 얘가 B가 양수이거나 0일 땐 해가 무수히 많고, 그치? B가 양수이거나 0일 땐 해가 모든 실수고요. B가 음수가 되면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성질을 좀 이용을 하면 요 녀석을 이제 이렇게 X 있는 걸 일단 싹 이항을 시켜야 되니까 이항을 시켜서 마이너스 2의 X A입니다. 이제 이렇게 묶어버리면, 자, 그럼 봐봐. 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자리에 들어올 숫자는 전체가 빵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요 자리에 들어올 숫자는 0 이상인 숫자가 들어오셔야겠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네요. 요 식에서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은 2여야 하고요. 그리고 A는 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얻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조건 나에서 나 여기다 쓰자. 나에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 1 얘가 거짓이랍니다. 즉 얘를 만족시키는 어떤 실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즉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짓이라니까요. 이해돼? 그 말은 그럼 모든 실수 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B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1보다 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풀면 X제곱 뿅뿅뿅뿅뿅 이거 얼마? 이항하면 띠디디 1 마이너스 B 이제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근데 우리 B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돼. 왜냐면 B가 1 플러스 X제곱이지. 그치? 즉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제 성립해야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얘가 성립해야 된다니까.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숫자는 뭐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 봐봐. 여기에 7이 들어가면 X에 뭘 집어넣어도 1 이런 거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근데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어서 성립하게 만들려면, 그치, B는 1이 써져 있거나 1보다 작은 값이 써져 있어야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자, 요 식이 이제 봐봐. 요 식에서
A의 절대값은 그냥 A로 빠질 수 있어요. 왜? A는 양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E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B가 1 이하니까 A의 뭘 구해야지 지금?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B는 최대일수록 좋고요. A는 반대인데? 최소일수록 좋고요. 이 녀석은 크면 클수록 좋잖아. 그치? 그래서 B의 최대값은 1이 들어가야 되고 A에는 B에 뭐가 반대로 됐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뭐라고? 다 구하라고요? 다 구하라고? 이걸 다 구하려면 이제 어떤 생각인 거냐면 이게 이제 집어치우고요. 자, 이런 생각이어야 합니다. 좌표 평면을 생각을 하는 건데요. 가로축을 A축으로 하고 세로축을 B축으로 하는 이제 좌표 평면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근데 내가 여기를 X축, Y축이라고 생각해 보면 X의 절대값 더하기 Y의 절대값은 2라는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이 조건 위의 점들인 거예요. 그 점들을 만족시키는 그림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대신에 A가 0 이상, 즉 이 X좌표가 0 이상인 부분만, 즉 이 부분만 이 부분이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부분입니다. 근데 B는 몇 이하여야 한대요? 1 이하여야 한대요. 즉 이 녀석의 Y좌표가 B좌표가 여기 1이 있어서 1 이하여야 한다. 즉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이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럼 그 상태로 저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건데 우리 이 녀석을 K라고 놓고 얘를 정리를 하면 B는 2분의 3A 플러스 2분의 K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1차 함수로 보면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Y절편이 2분의 K인 직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나는 지금 K라고 놨기 때문에 K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3짜리 직선이 이 분홍색 영역을 지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분홍색 영역을 지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위아래로 위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지금 이제 이런 그래프가 돼서 딱 여기를 지날 때가 제일 위에 있을 때, 여기를 지날 때가 제일 아래에 있을 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얼마야? 1,1을 대입하면 성립하고요. 요 점의 좌표는 2,0을 대입할 때가 요 점을 대입하면 여기 0, 마이너스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얼마죠? 1, 3 기울기가 3이니까 오케이. 이때가 최대, 이때가 최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생각이 그 직선의 방정식 같은 이제 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의 최대 최소값을 찾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오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답을 풀어줘야 얘네들 대입해서 나오는 K 값을 최대값 최소값으로 쓰면 되니까 1,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얘네들이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상황입니다. 슝슝슝. 어찌 원진이 좀 잘 풀어왔어? 다 못 풀었어. 어디까지 풀어? 뭘 어디까지 풀었어? 이거 워크북 180. 오, 본교재는? 다 풀었어. 오, 열심히 풀었네. 자, 일단 워크북 주고요. 띵띵띵. 네. 워크북 주고. 자, 짠짠. 다음 문제 110번. 네.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110번. A 곱하기 B가 A 곱하기 X가 B보다 작다고 저거 무슨 거예요? 그냥 이런 부등식을 풀어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이런 부등식을 풀 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써서 이제 풀잖아. 그 생각 이걸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그 개념으로 똑같이 이 부등식을 푼 거죠. 지금 조건 가의 부등식을. 이 AB가 여기 AB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한번 써놓은 거예요. 그냥. 자, 언제 저기 그 번호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또 번호
있으면 또 얘기를 해요. 알았죠? 자, 나도 110번 봅시다. 110번 기억? 기억번이 왜 거짓이냐고? 아니 왜 참이? 왜 참이냐고? 왜 거짓이죠? 그냥 기억번의 원래 명제가 왜 참이냐고? 아니 대우가 답이 몇 번 써져 있는데? 답 2번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2번인데? 기억번 맞는데 왜? 기억번에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대우가 왜 참이냐고? 근데 봐봐,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려면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도 괜찮지. 근데 이제 원래 명제가 합이 음수이고 곱이 양수여야 돼. 근데 곱이 양수라는 말은 xy의 부호가 똑같잖아. 그치? 부호가 똑같은 두 숫자를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둘 다 음수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어야 되겠는데. 어. 대우를 쓰니까 뭔가 이상하지. 그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기억 안 나나? x가 2가 아니고 또는 아니 x 플러스 y가 5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거나 또는 y는 3이 아니다. 이것만 보면 판단하기 어렵다니까. 즉 그러니까 요 녀석의 대우나 원래 명제 둘 중에 하나 중에 생각하기 편한 쪽을 하자 이거야. 오케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무언가 또는의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생각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져요. 자, 110번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14번 볼게요. 얘를 조금 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114번. 다음 중 참인 명제를 보기에서 고르세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입니다. 이제 이 녀석은 진리집합을 생각해보면 이 안에는 0,0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얘를 만족하는 게. 근데 이 안에는 a는 0 또는 b는 0이라니까 0, 머시기도 있는 거고 머시기, 0도 있는 거고 0도, 0,0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보면 부분집합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은 참입니다 라고 해야 되고요. 자, 니은번은 니은번은 뭐 이 정도의 예를 들면 될 것 같아. A를 한 1000 정도 잡고요. B를 2분의 1 정도 잡으면 그냥 더하면 뭐 한없이 2보단 당연히 크고 곱해도 1보다 당연히 크지만 둘 다 1보다 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니은번 보기를 사실 옛날에 고1 1학기 과정에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는 그 니은번 보기를 만족하는 영역을 그려가지고 참거짓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힘들어지니까 부등식의 영역의 개념이 조금 없어지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번이 문제죠. ABC가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ABC 중 이제 3의 배수가 존재한다. 그냥 똑같은 얘기죠.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인다 라는 말과 3의 배수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 말 똑같은 거니까 이 녀석의 대우를 써볼게요. 즉 대우는 ABC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와 C제곱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녀석을 볼 건데, 자, 그럼 A를 3n 뿔마 1. 자, 이렇게 놓는 이유는, 자, 3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수를 분류를 할 때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 3의 배수인 숫자,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겠죠. 그럼 3n 플러스 1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3n 플러스 2라고 써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지만 3n 플러스 2는 3의 배수보다 2 큰 숫자이자 동시에 3의 배수보다 1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이게 3의 배수가 아닌 두 경우를 모두 다 써놓은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B도 3m 뿔마 1, C는 3, 뭐 K 뿔마 1 정도를 이렇게 써놓고 각각 이거를 제곱 시켜보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뿔마 1의 제곱을 시키면 이게 9n 제곱 더하기 9m 제곱 뿔마 6n 뿔마 6m 하고 뒤에 플러스 2가 이렇게 남아요. 여기까지 3의 배수가 확정적이지. 그럼 3의 배수보다 2 큰 수지 지금 이 숫자는. 근데 C 제곱은 3k 뿔마 1 제곱 시켜보면 9k 제곱 뿔마 6k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묶으면 여기까지 3의 배수 확정적이고 얘는 뒤에 플러스 1이 붙지. 즉 셋 다 3의 배수가 아니라고 놨더니 좌변은 3의 배수보다 2가 크고 우변은 3의 배수보다 1이 큽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절대 같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같지 않다. 이게 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처음 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자연수의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보는 거죠. 짠짠짠. 다음 159번. 뚠뚠뚠뚠뚠뚠뚠뚠뚠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관련된 얘기네요. 자, 조건 P를 푸시면 5에서 7씩 빼면 마이너스 2 이상, X 12 이하이고요. Q는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양의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푸셔야겠죠. 조건 P가 마이너스 2 이상이 아니라 양의 실수만 되는 거니까요. X가 몇보다 크냐? X가 얘는 3분의 7 이상이고요. R은 이렇게 되는데 R은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랍니다. 그럼 이 녀석을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P의 여집합, 이 녀석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일 거니까 그 녀석은 R의 부분집합이고요. R은 이제 Q의 부분집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런 그림이 되도록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보면 P의 여집합은 not P는 12보다 큰 게 not P겠죠, 그쵸? 음의 실수는 어차피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12 빵꾸 뚫려 있고요. R은 K 색칠되어 있고요. Q는 여기에 3분의 7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에 색칠돼 있고 그 안이 색칠돼 있고 바깥쪽에 빵꾸 뚫려 있는 것에서만 등호를 못 쓴다고 했으니까요. 문제 어디 갔니? 이게 2점 얼마니까 자연수 K는 12이기 때문에 12에서 3 빼면 9인데요. 10개 있네요. 처음 이거 그래? 답지가 159번에 답지가 그래? 잠깐만 내프에 그러네. 오씨, 여기 답지 10개인데 이거 내가 수정 159번 이거 내가 수정해 놓을게. 수정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얘기해. 답지랑 해설이랑 좀 다르네. 자, 174번 봅시다. 74번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자, 실수 ABC에 대하여 실수 ABC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이 P 땡땡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q 땡땡 x 제곱 이거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네. 즉 x는 1 또는 a 맞죠? 인수분해 맞게 한 거죠? q r은 x 제곱 더하기 bx. 이게 사실 명제를 가장한 그냥 2차 부등식 문제죠, 그죠? 명제를 가장한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근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즉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그 a의 최대값을 b라고 하고요. 그때 p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될 때 c의 최대값은 그럼 이게 q가 p 안에 속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즉 얘네 둘 다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에다 3 이렇게 딱 박아놓고 p가 r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p가 r 안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얘를 하나의 뭐 fx라고 해볼게. 이 함수를 fx라고 하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 범위가 R에 지금 R이 만족하는 범위가 될 거야, 그치? 근데 P가 R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요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 마이너스 2가 여기까지는 와도 됩니다, 알았지? 역시 3도 여기까지는 와도 돼요. 둘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fx인데 그 마이너스 1을 여기 마이너스 2가 함수값이 음수이거나 여기까지는 와도 되니까 0까지는 됩니다. 마찬가지로 f3도 음수이거나 0까지는 와도 된다라고. 즉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각각 c의 범위 나올 텐데 동시에 만족시키는 c의 범위 찾아서 최대값 찾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 그 수학상에서 이제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이 녀석들도 머릿속에 좀 자리가 잡혀 있겠죠. 근의 분리라고 하는 그런 테마인데 이것도 학생들이 진짜 못하는 테마 중에 하나죠.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겁니다. 자 214번. 어이구 되게 좋은 문제가 하나 질문으로 여태까지 다 좋았는데 214번이 어디 있냐 문제. 어디 있어? 넘겨도 214. 여기 있다. 자, 세 양수 ABC에 대해요. A분의 B 더하기 C, B분의 A 더하기 C, C분의 B 더하기. 이 녀석의 최소값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나중에 볼 수 있을 겁니다. A 더하기 B분의 C, B 더하기 C분의 A, C 더하기 A분의 B 최소값을 찾으라는 문제도 만나게 될 겁니다. 문제가 되게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난이도는 한 10배 정도 얘가 어려운 녀석이에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자, 이 녀석은 다 갈기갈기 찢어요. 이렇게 A분의 B, 이렇게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C분의 A 해서 역수인 애들끼리 산술기하를 써버리는 거지. 어딨어? 역수. 누구야? 얘네 둘이. 즉 얘네 둘 가지고 산술기하 쓰면 2 나오죠. 왜? 둘이 곱하면 1 되니까. 또 얘네 둘이 또 산술기하 쓰면 또 2 되고요. 얘네 둘이 산술기하 쓰면 2 되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뭐 조심하자 그랬냐면 산술기하를 2번 이상 써야 하는 문제들은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랬어. 그치? 봐봐. 얘네 둘이 산술기하를 썼으면 최소값을 가지려면 A분의 B랑 B분의 A랑 같아야 되거든. 결국 그럼 A랑 B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 A제곱 B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양수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산술기하 썼으면 A랑 C랑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얘네 둘이 산술기하를 썼으면 B랑 C랑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즉 A, B, C 세 개가 다 똑같은 숫자면 셋 다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거 얼마야? 6입니다. 자, 이 녀석 최소값 6이고요. 이거는 진짜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오는 문제인데 중동고 시험 문제로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그 블랙라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라벨을 풀어본 친구들은 나중에 한 번쯤 풀어볼 수 있을 텐데 한번 풀어드릴게요. 알았죠? 한번 풀어볼게요. 이 푸는 방법이 이게 좀 유명한 녀석이거든. 왜냐면 얘처럼 할 수 없어. 이거분에 뭐 이렇게 못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A 더하기 B를 X, B 더하기 C를 Y, C 더하기 Z를 뭐 Z야? A를 X 이렇게 놓고 셋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거든. 좌변 다 더하면 Z 그쵸? 이렇게 놓고 풀면 그래서 요 A는 B 더하기 C 자리를 Y로 바꿔서 이항시키는 거지. 이항시키면 2분의 X 빼기 Y 더하기 Z고요. 마찬가지로 B는 얘네 둘이 더한 게 Z니까 이항시키면 2분의 X 플러스 Y 빼기 Z. C는 A 더하기 B가 그치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더하기 Z. 그치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거 봐봐. A 더하기 B 자리는 X로 바꾸고 Y로 바꾸고 Z로 바꿀 거고 이 분자는 얘네들을 하나씩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어서 그럼 집어넣으면 2가 분모에 2가 있으니까 2분의 1로 전체 묶어내서 얘기를 합시다. 알았죠? 2분의 1로 묶어내면 뭐가 남냐면 X분의 C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더하기 Z. B 더하기 C는 Y에 A가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더하기 Z의 X 이렇게 되는데 요 식이 2분의 1에 이거 얘분의 얘 따로 쓸 수 있지만 X분의 Y 더하기 Z만 그대로 놔두고 Y분의 X 더하기 Z만 그대로 놔두고 Z분의 X 더하기 왜 이렇게 놔두냐면 빼기 3 이렇게 생기거든. 여기까지가 저 문제의 최소값이에요.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저 문제랑 똑같겠지. 즉 요 녀석의 최소값이 6 나오죠. 그럼 빼면 3 나오니까 전체 최소값은 2분의 3입니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야. 여기 숫자가 2, 3, 4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면 다 똑같이 풀립니다. 알았죠? 다 풀려요. 자, 여기까지가 뭐 과제 질문이었고요. 내가 산술기하들 중에 문제 중에 좀 어려운 걸 하나 풀어드릴게요. 220번 문제를 아마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좀 못 풀었을 텐데 푼 친구도 있나 못 푼 친구도 있나. 220번은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내가 한 번 정도만 풀이를 들으면 사실 안 틀릴 수 있을 그런 문제라서 이제 질문이 없었는데 아마 못 풀어서 질문이 없었던 것 같으니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214번. 왜 그러지? 녹화가 되고 있는 건가? 자, 그림이 30도 A, B 원래 처음 주어진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3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연장선이 있고 요 위에 한 점을 어딘가를 잡아서 P라고 하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요 점을 N이라고 하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요 점을 M이라고 한대요. 지금 그때 PM 분의 AB 더하기 PN 분의 AC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랍니다. 문제만 쓴 거예요. 아직 그치? 여기 좀 복잡하니까 우리 여기를 내가 A, B라고 이렇게 좀 바꿔서 문제를 좀 이쁘게 써볼게. PM 길이가 그럼 PM 길이가 B네요. AB가 얼마예요? 3이고요. 더하기 PN 길이가 A고요. 5겠죠. 그쵸? 자, 나는 이제 요 녀석의 최소값을 찾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30도 라는 걸 수학 1에서도 배웠지만 이미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어요. 그쵸? 삼각형 ABC의 넓이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 가지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얘가 4분의 15라는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삼각형 ABC를 이렇게 쪼개고 나면 이 삼각형 ABC는 삼각형 PAB 더하기 삼각형 PCA 이렇게 두 개로 찢을 수가 있거든요. 삼각형 PAB는 밑변이 3이고 높이가 B인 삼각형입니다. 그치? 따라서 PAB의 넓이는 2분의 3B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PCA는 밑변이 5고 높이가 A인 삼각형이니까 2분의 5A입니다. 근데 얘랑 얘가 같아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양변에 뭐 4를 곱해서 정리할까요? 2만 곱해서 정리해도 되고 4를 곱해서 정리해도 됩니다. 2만 곱해서 정리할까요? 5A 플러스 3B는 얼마래? 2분의 15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 모르겠네. 얘 최소값 찾을 때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산술기하 쓰면 됐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둘이 곱해서 산술기하 쓰면 여기서부터 답은 이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이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죠. 그렇죠? 어렵진 않으나 딱 봤을 땐 뭘 어떻게 써야 할지 잘 접근이 안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이제 한번 보고 또 다른 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나무 215번이나 225번 자, 내가 215번은 학생들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그 하이브리드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냐면 산술기하를 써서 최소값도 구해야 되고 2차 함수를 이용한 최소값도 구해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봐봐. 215번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분의 9에다가 아직 더하기 x제곱 빼기 2x 빼기 2 이렇게 남아있는 거거든. 얘 가지고 산술기하 쓸 수 있고요. 얘는 2차 함수로 보면 최소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끼리 갖다가 더해버리는 거지. 등호 성립 조건은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요? 이 녀석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x-1의 제곱 빼기 3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산술기하의 최소값, 요 녀석의 최소값은 2배의 루트 9가 되니까 이제 6이 나오고, 그럼 요 녀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어서 전체식의 최소값은 3입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오케이? 그때 xy 값 찾아봐야겠지? 자, 근데 얘는 내가 고정시켜야 돼. 봐봐. 얘가 최소가 되려면 x는 무조건 얼마여야 돼? x는 1이어야 되잖아. 그치? 왜 여기를 조절할 수 있냐면 x가 1이 들어가도 y 값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봐봐. 그럼 x는 무조건 1이어야 하고, 기억나나?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은 산술기하를 쓴 두 녀석이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근데 둘이 더해서 6이 나온다면 최소값이. 그럼 이 값이 3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x가 1이잖아? 그럼 y가 딱 빵이면 됩니다. 그치? 이러면 되기 때문에 y 값을 조절해가지고 맞춰줄 수 있다. 그때 a 값은 얘가 a고요. b고요. c인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뿅뿅. 뿅뿅뿅뿅. 오늘 숙제가 본 교재에 밀린 거 싹 다 해오시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부터 오늘 나가는 함수 부분 숙제 있지? 그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알았죠? 본 교재에 오늘 함수 부분 숙제를 먼저 하시고요. 함수 부분 숙제를 다 하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앞에 거 밀린 거를 해오시는데, 다음 시간에 그 앞에 부분, 오늘 여기 딱 그 225번까지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잖아. 그치? 해설지가 물론 있지만 해설지만 가지고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 30분 정도 일찍 오세요. 오케이? 일찍 오셔서 내가 뭐 저기서 교무실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거든. 문자나 뭐 카톡이나 보내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질문해달라고 하면 내가
와서 질문을 받아주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앞부분 밀린 거는 그 225번까지는 내가 수업 시간에 또 따로 질문을 받지 않고 미리 좀 일찍 와서 1시간 정도 일찍 와도 됩니다. 내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와가지고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 쓰면 되나? 이제 그제 절대부등식에 우리 양대산맥이 있다고 했죠. 추워? 히터를 좀 더 온도를 높여볼까? 리모컨이. 오케이. 덥거나 하면 얘기를 하세요. 자. 양대산맥, 그 절대부등식의 양대산맥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였고요. 이제 오늘 하는 게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두 명이에요. 사람이 두 명입니다. 둘이서 같이 친구여서 공동 연구를 한 게 아니고요. 코시가 더 늦게 나온 사람입니다. 더 늦은 시대 사람인데 슈바르츠가 완성하지 못한 부등식을 코시가 완성을 시킨 거고요. 코시가 완성시킨 건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운 요 2차 부등식 뭐 이게 뭐가 어렵다고 완성도 못하고 죽었을까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반화, 즉 n개 항에 대해서 항상 요 녀석이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그 중에 우리는 문자가 이제 2차인 형태만 배우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일단 요 녀석이 뭔지부터 써줄게요. A, B, C, X, Y, Z가 자, 산술기하에서랑 가장 큰 차이는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었는데 요 녀석은 실수 전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두 개를 써드릴 거예요. 문자가 4개가 나오는 거. A제곱, B의 제곱, X제곱, Y의 제곱은 크거나 같습니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 등호,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는 A 대 B가 이제 나는 보통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X 대 Y일 때 성립합니다. 뭐 A 대 X는 B 대 Y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니네가 알고 있는 그 A분의 X 대 B분의 Y랑 같은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았죠? 등호는 이때 성립한다. 자, 증명 어떻게 하냐? 역시나 이제 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빼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즉, 요 녀석에서 A제곱, B제곱, X제곱, 뭐 Y제곱, 마이너스 AX, BY 전체 제곱 뭐 열심히 빼면 A제곱, X제곱 요놈 완전제곱식이랑 없어지고요. B제곱, Y제곱도 요놈 완전제곱식이랑 없어져서 A제곱, Y제곱하고 B제곱, X제곱 남고요. 마이너스 2배 AB, XY 이제 이렇게 남는데 요 녀석이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의 전체 제곱은 언제나 0 이상임을 보장받기 때문에 요 녀석이 요 녀석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등호가 성립하려면 요 녀석이 빵이 괄호 안에가 이제 빵이 돼야 하니까요. AY랑 BX랑 똑같다가 요 식이죠. 비례식 푸시면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자가 6개짜리도 종종 등장합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의 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어떻게? AX, BY, CZ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풀이 과정이
증명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대. 좀 길어요. 항 3개짜리 완전제곱식 공식도 막 이용해가지고 그냥 빼서 정리해가지고 완전제곱식 3개가 뿅뿅뿅 만들어져서 전체가 0 이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고요. 언제 쓰니? 역시나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언제 쓰니? 언제 쓰니? 언제 쓰냐면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 그 보통 곱의 최소값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요. 합의 분명 우리 산술기하에서는 합의 최소값만을 구할 수 있었거든. 근데 무언가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 즉 무언가 제곱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얘가 몇일 때, 얘가 3일 때 무슨 뭐 2x 플러스 뭐 3y의 최대값 구하래. 요런 상황. 여기 문제가 봐봐. 제곱 더하기 제곱 하고 여기는 xy 기준으로 보면 1차식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제곱 더하기 제곱과 1차식의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 즉 얘 가지고 요 녀석의 뭐 최대 최소를 찾으라거나 1차식이 얼마다 줘놓고 제곱 더하기 제곱의 뭐 최소값을 찾으라거나 이런 상황들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사실 산술기하의 풀이 방법과 코시-슈바르츠의 풀이 방법을 같이 공유를 하고요. 또 진짜 대표적으로 언제 진짜 많이 쓸 수 있냐면 고1 과정의 원해방 정식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정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원이에요. 직선이고요. 물론 중심이 원점인 원이지만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도 뭐 평행 이동을 시켜서 중심을 원점으로 만들어서 위치 관계를 관찰하는데 이제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해방 정식 단원에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뭐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의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가 장점이냐면 접할 때 접점의 좌표를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뭐 그런 성질들이 있어서 그건 우리 원해방 정식에서나 할 거니까요. 여기서는 원 직선 위치 관계를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뭐가 문제냐면 실제 문제를 적용을 시키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가 이쁘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적용시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 예를 만약에 뭐 이렇게 그냥 이쁘게 주어져 있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뭐 4이고요 4일 때 2x 빼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랍니다. 이제 언제 또 많이 쓰냐면 최대 최소 다 찾으라고 물어봐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다 찾으라고. 산술기하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거든. 그치? 뭐의 최소값만 구할 수 있고 또는 뭐의 최대값만 구할 수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찾는 상황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자 보시면 저 자리에 이제 뭔가 1차식이 주어져 있으면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이 자리에 이제 A, B에 뭘 넣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보면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보일 거니까 A에다가 2, B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이렇게 집어넣을 거죠. 그러면 이게 2의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1의 제곱이 되죠. B제곱이 어차피 1이니까요. 이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은 크거나 같아 뭐 AX, EX, BY 빼기 Y 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쓰면 이 값이 4가 되기 때문에 전체 값은 20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따라서 내가 찾는 2x 빼기 y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20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루트 2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다 구할 수도 있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안 쓰고도 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어떻게? k 놓고 y는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판별식을 쓰는, 이게 수학 상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유형들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수학 하에서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푸는 거고, 대입해서 정리해서 판별식 쓰는 것보단 훨씬 빠릅니다.
오케이, 훨씬 빠르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생깁니다. 3x 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뭐 예를 들어 5일 때 뭐 x 플러스 3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여 찾아보겠습니다. a에 1, b에다 3을 집어넣는 순간 얘는 쓸 데가 없어요 지금. 그치? 자, 봐봐. 루트 3 x의 전체 제곱 루트 2 y의 전체 제곱은 5라고 보고 저 부등식에 x자리에 루트 3x y자리에 루트 2y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았지? 오케이. 항상 그러니까 a, b, x, y로 외우지 말고요. a, b, x, y로 외우지 말고요. 이제 좀 형태를 좀 기억을 해야 하는 거. 마치 곱셈 공식처럼 그 써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네모의 제곱 더하기 별표의 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언제? 동그라미 네모 플러스 세모 별표의 전체 제곱보다. 등호는 동그라미 대 세모랑 네모 대 별표의 비율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자, 네모 별표로 보자 이거야. 알았지? 자, 하나씩 해볼게요. AB는 아직 동그라미의 제곱과 세모의 제곱은 뭔지 아직 몰라요. 알았죠? 자, 네모의 제곱 루트 3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2 y의 제곱 이렇게 써놨으면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동그라미 네모. 근데 이 녀석의 최대치수를 찾고 싶으면 나는 이 괄호 안을 무조건 x 플러스 3y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 이해돼? 즉 동그라미와 네모의 곱이 x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동그라미는 얼마겠어? 루트 3분의 1이 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x가 만들어져요. 됐나요? 마찬가지로 3y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모랑 루트 2y랑 곱하면 3y가 돼야 되니까 루트 2분의 3이 쓰여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3y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계산을 하면 뭐 3분의 1 플러스 2분의 9 숫자를 내가 막 아무렇게나 막 썼더니 좀 거지같이 나왔네. 6분의 얼마냐? 9, 3, 27, 29예요? 얘는 얼마예요? 5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제곱이 6분의 뭐 얼마 이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즉 여기 개수들이 이쁘게 안 맞을 때는 요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될지 A, B를 뭘 써야 될지를 잘 골라주셔야 돼요. 알았지? 그 녀석은 이제 이 형태를 기억하자라는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나오면 학생들이 조금 당황을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쭌쭌쭌. 아, 더워. 오. 잉.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이고. 오늘은 자, 함수라고 하는 건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대응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되는 이런 대응되는 규칙 자체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함수가 그러니까 뭐 숫자를 넣어가지고 값을 계산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무언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무언가 결론이 도출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함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밥을 먹어, 밥을 엄청 많이 먹어. 그럼 뭐야? 배가 아파요. 함수인 거예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 뭐 사과를 갈아요. 그럼 뭔가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사과 주스가 뭔가 만들어지겠지? 이런 게 뭔가 사과를 분쇄기에 넣고 간다.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그냥 이런 상황, 이런 문제들 봤을 거예요. 뭐 이런 문제 봤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딱 넣으면 무언가 규칙에 의해서 딱 여기 있는 숫자가 나오죠. 이런 거 자체가 그냥 함수인 겁니다. 무언가 여기다 규칙을 적용시키잖아. 얘만의 고유의 규칙을 적용시키면 얘가 정의역의 원소를 넣어서 뭔가 결론이 하나씩 도출되는 상태는 전부 다 함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은 이제 이런 거.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아무 곳에도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는 상황은 함수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여러 개의 원소에 동시에 대응되는 상황은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 x의 약수라는 조건을 주고 여기다 10을 써놨어요. 여기엔 자연수가 다 써 있습니다. 그럼 10의 약수인 여러 개의 숫자에 막 대응이 되겠지. 이런 건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뭐 어쨌든 이런 걸 함수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은 일단 뭔지 정도는 알 겁니다. 정의역은 내가 대응이 시작되는, 즉 이 전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공역은 대응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을 얘기합니다. 공역은 어떤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간주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저 뒤에 우리 역함수를 다루는 단원에서는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공역과 치역은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역함수를 다루는 단원에서는, 알았지? 역함수를 다룰 때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공역과 치역은 언제나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줍시다. 자,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자, 치역을 정의를 뭐라고 쓰냐면, 치역은 함수값 전체 집합을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함수값 전체 집합.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써요. f 라지 x. 그래서 원소들을 fx를 모아놓은 거야. 이 x는 어디서 온 건데? 정의역의 원소에서, 즉 정의역의 원소를 골라서 함수값을 구해서 그 함수값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라는 뜻인데, 역시 이제 왜 써드리냐면 문제를 풀다가 니네 손으로 이걸 쓸 일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치역을 구하세요. 다음 집합에서 요 녀석을 다 구하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치역 구하라는 얘기구나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았지? 읽어서 해석할 수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치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거기서 맛있는 냄새 나지 않냐? 자, 함수의 상등. 우리가 어떤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똑같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얘네 둘의 정의역하고 공역이 둘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두 함수의 정의역끼리 똑같고요, 두 함수의 공역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알았지? 그리고 정의역이 x에 들어가는 모든 숫자를 그렇지, x에 들어가는 모든 숫자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다. 즉 F1, 정의역이 1이라는 원소가 있으면 F1이랑 G1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정의역이 3이라는 원소가 있으면 F3이랑 G3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치역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쵸? 근데 애들이 이제 간혹 이런 걸 헷갈린다고. 치역이 같으면 정의역 이 조건을 만족하겠네. 그건 아니란 말이야. 여기 1, 2 봐봐. 이러면 치역 1, 2 아니야? 야, 여기서 생선구이 냄새 안 나냐? 자, 생선구이 냄새나 지금 교실 어디 있어? 자, 이래도 치역 1, 2잖아. 즉 두 함수가 치역은 똑같지만 두 함수가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지금 여기 타고 지금 넘어와 지금. 여기 타. 내가
얼굴을 못 얻은 대신에 후각을 얻었거든. 내가 코가 엄청 좋아가지고. 배고프다. 자, 이게 함수의 상등입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봐봐. fx가 2x고 gx가 3x 플러스 1이어도 두 함수는 정의역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지. 예를 좀 다른 예로 들어볼까? 2x 제곱 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있어도 만약에 두 녀석이 이제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x값들을 내가 죄다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즉 f-2분의 1하고 g-2분의 1은 똑같아. 그러면 정의역을 이렇게 -2분의 1 하나 딱 놓는 거지. 그냥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그럼 저 정의역 아래서는 얘네들이 같은 함수가 된다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1 하나만 딱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하고 1 딱 이렇게 줘도 역시 같은 함수가 되어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간혹 나와. 두 함수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그 정의역이 x라고 할 때 두 함수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저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간혹 애들이 그냥 같아진다. 원소 2개 나왔네?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이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를 써주셔야 합니다. 알았죠? 이 두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 즉 2개가 나왔으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개가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걸 의도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됐죠? 아, 배고파. 자, 다음은 함수의 그래프를 정의를 할 건데요. 함수의 그래프. 자, 요 단원에서 말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무엇이냐? 순서쌍의 전체 집합. 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그래프도 하나의 집합인 거예요. G라고 써서 순서쌍이라는 게 뭐냐면 x, fx. 즉 어떤 정의역이 있는 원소 하나를 고르면 그 녀석이 무언가 fx에 대응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즉 x와 fx를 하나의 쌍으로 묶어놓은 이런 녀석을 순서쌍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즉 이 순서쌍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좌표평면에 그리던 그 녀석들은 그 그래프를 기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럼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에요. 이건 거짓입니다. 이제 왜? 우리 이전 단원까지는 정의역이나 뭐네 그런 언급이 없었어. 사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수 전체가 우리의 암묵적인 정의역이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1차 함수 fx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 정의역이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절대 실수 전체가 직선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좌표평면에 1,3 2,5 3,7 끝. 이 점 3개가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즉 대응시키는 점을 모두 다 좌표평면에 포함해 놓은 것이 그래프를 기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주어져 있으면 모든 점들을 찍다 보면 반듯한 직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직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점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선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냥 기본적인 함수의 용어들입니다. 자, 이것들이 기본적인 함수의 용어들이고요. 함수의 종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함수의 종류. 이런 거지. 사람을 분류할 때도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집단 안에서 함수들도 역시 그 시기 생겨먹은 꼬라지를 가지고 우리가 1차 함수네, 2차 함수네, 유리함수네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대응되는 그 대응 규칙에 따라서도 함수를 분류할 수 있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대응 규칙에 따른 함수를 분류를 해볼 겁니다.
1번 1대1 함수 1대1 함수. 자, 정의가 각각의 정의들이 있어요. 정의가 x1과 x2가 똑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똑같지 않습니다 라는 이 명제를 참이 되도록 하는, 이 명제가 참이 되는 함수.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어떤 거 두 개를 골라도 함수값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다른 곳에 대응이 돼야 되겠지, 그치? 즉 다음 명제를 참이 되도록 만족시키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역시나 이 명제가 참이어야 하는 거니까 이 녀석의 대우 명제인 이 녀석이 써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요거이면 x1과 x2는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두 개가 똑같은 소리다 라는 겁니다. 됐죠? 1대1 함수에 그냥 정의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이 요새는 없어졌는데 전사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한자 표현인데 1대1 함수를 한자 표현으로 단사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전사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전사함수라고 부릅니다. 공역과 치역만 같으면 돼요. 1, 2, 3 뭐 A, B x에서 y로 가는 함수. 지금 공역이 A, B지. 이런 건 전사함수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차에선 저런 소리가 나올까? 이런 것도 뭐 세 개로 가긴 했지만 상관없어. 공역과 치역이 같냐 다르냐면 기준인 거예요. 알았지? 그런 함수를 전사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1대1 대응인데요. 1대1 대응을 한자로 전단사 함수라고 불러요. 즉 이름만 들어도 얘네 두 개를 전사와 단사를 합쳐놓은 함수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전사 함수이면서 그다음에 1대1 함수까지 만족시키는.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다른 곳에 대응이 되면서 공역과 치역까지 똑같아야 합니다. 이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고요. 이 1대1 대응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뭔 말이냐?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입니다. 즉 어떤 문제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뭐 미지수의 값을 범위를 구하세요랑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미지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는 100% 똑같은 문제이다. 한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좀 이따 이제 이 문제를 몇 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자, 네 번째 항등함수. 주로 i라는 알파벳을 써서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i라는 알파벳을 써가지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자, 얘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종종 문제를 틀리는데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이어야 돼요. 즉 정의역이 1, 2, 3이면 공역도 1, 2, 3이어야 합니다. 알았죠? 두 번째,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의 대응이 돼야 합니다. 이 표현이 함수식이 x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자기랑 똑같은 숫자의 대응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요 녀석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조금 이렇게 쓰면 부적절해. 뭔가 함수식이 x여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으니까 한글로 정의역에 있는 정의역의
속하는 모든 원소가 자기 왜 정역과 공역이 똑같으니까 정역에 있는 숫자는 공역에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야.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됩니다. 졸려. 아유 아침이라. 아유 아침이라. 지금 학교에서 몇 교시 하고 있을 시간이죠? 지금 곧 점심 시간인가요? 곧 점심 시간이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항등함수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알았지? 정역과 공역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알았죠?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가 직선으로 그려져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에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정역이 띄엄띄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프가 꼭 선일 필요 없고요. 정역의 원소가 1 하나 있고 a 하나 있어서 이거 상수함수에 포함되는 함수입니다. 알았죠? 치역의 원소가 딱 한 개 있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정역이 여러 개가 될 때는 치역이 한 개이려면 모두 다 같은 숫자에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상수함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상수함수는 그 정역의 원소가 두 개 이상일 때 1대1 함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치? 왜 다 다른 값으로 가야 한다는데 그 조건을 당연히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1대1 함수가 못 될 거니까 1대1 대응도 당연히 못 될 겁니다. 자, 근데 항등함수는 언제나 1대1 대응이죠. 그쵸? 오케이. 항등함수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봐봐, 이제 지난번에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 fx가 항등함수이고 gx가 항등함수이면 두 개 같은 함수냐? 당연히 아니에요. 왜? 두 함수의 정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fx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항등함수고 gx는 4, 5, 6에서 4, 5, 6으로 가는 항등함수면 둘 다 항등함수지만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할 순 없겠죠. 자,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쓰거든. 어차피 모든 항등함수는 정의역이 x면 공역도 x야. 지금 알았지? 즉 ix라는 표현은 정의역이 x인 항등함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정의, 역이, 집합, x인 항등함수. 뭐 i, y는 그러니까 정의역을 y라는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 항등함수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그냥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정의역이 무언가 있지만 그냥 언급을 안 한 것뿐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제 특정하게 딱 이렇게 해주면 x라는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 항등함수입니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 교재를 펴볼까요? 본 교재 한 2마리 정도를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뿅뿅 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뿅뿅. 자, 226번 대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6번. 공역이 y인 x에서 y로 가는 어떤 fx가 있는데 걔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0 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답니다. 이때 a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a가 최소일 때 공역에 들어가는 공역 y의 원소의 최소값도 구하래요. 알았죠?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봅시다. 이거 1대1 대응이 되는 문제를 좀 헷갈리지 않으려면 두 개로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기 위한 k의 범위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도록 하는 거를 따로 좀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1대1 함수만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알았죠? 봐봐. 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2가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나는 정의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전부 다 관찰할 게 아니라 어디 a라는 지점에 이상인 범위만 관찰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a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1대1 함수가 될 수 없죠. 그쵸? 그쵸? a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이상만 관찰할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a가 여기 있을 때도 어쨌든 이상만 관찰할 거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a의 범위는 2에 있거나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a는 2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우리 문제에선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최소값은 p라고 했으니까 걔가 2겠죠. 그쵸? 그럼 지금 여기에 a가 있는 거고 그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치역이라고 하는 건 요 점들의 y좌표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하죠. 그쵸? 그럼 그때 요 숫자가 치역의 최소값이지. 그치? 근데 우리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하니까 요 숫자가 치역의 최소값이자 공역의 최소값이어야 합니다. 그치? 따라서 그럼 이 값은 이 집어는 뭔가 나오겠죠. 그쵸? 이 집어넣으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1대1 함수인 조건 먼저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조건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고요. 하나 더 풀어볼게요. 봐봐. 227번도 풀어보겠습니다. 227번.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생선구이인데 이거. 자, 대자차 생선구이 디디케요. 227번 책도 안 보고 문제 쓰려고 그러지. 지금 생선구이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배고파가지고 2차 함수 227번 볼게요. fx 빼기 x제곱 플러스 6x 빼기 4에 대하여 f가 x에서 x로 간대요. 그리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답니다. 근데 집합 x가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자, 이 말은 이런 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 우리가 집합이 있잖아. 집합에서는 x바 뭐 해놓고 x는 뭐 10의 양의 약수 자, 이렇게 써져 있는 집합과 y바 y는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써져 있는 집합의 원소가 동일하죠. 갑자기 쌍꺼풀이 생겼는데? 오케이? 동일하죠? 즉 문자의 모양이 x에서 y로 갑자기 바뀌고 숫자의 범위가 뭐 조건이 안 바뀌는 건 다 똑같은 함수 취급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얘는 우리가 보통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y축 이렇게 쓰잖아. 그치? 즉 정의역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때 똑같이 x라고 써져 있지만 이 공역은 문자를 y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야. 어차피 두 개가 같은 집합이라는 거야. 알았지? 문자의 모양만 y로 바꿔 쓴 거지. 여기가 x라고 써있나 y라고 써져 있나 여기가 a라고 써져 있나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y라고 바꿔서 씁시다. 자, 1대1 대응이 돼야 한다니까 첫 번째 1대1 함수를 먼저 만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하나 뾰로로로로롱 그려져 있고요. 추계방 정식의 x는 3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하니까요. 자, 우리는 k 이하를 관찰할 겁니다. 그럼 질문, k가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문제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도 되죠. 그렇죠? 따라서 k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지점에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푸나 봐봐. 내가 조금 니네가 여태까지 풀어왔던 방식과 조금 다를 수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K가 그럼 뭐 대충 이쯤 있다고 해보죠.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요만큼 그려져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요 숫자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4겠죠 당연히. 그럼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값 이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돼?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지금 치역인 거야. 오케이? 치역은 요 값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문제가 뭐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공역에 들어가는 요 y가 k 이하랑 y가 요놈 이하랑 같은 집합이 되려면 이 숫자랑 이 녀석이랑 똑같이 써져 있어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6k 빼기 4는 k입니다. k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k 얼마?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빵이어서 k는 1 또는 4가 나오지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찾는 k 값은 1입니다. 이렇게 답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 더 풀어야 돼. 하나 더 풀 거예요. 하나 더. 어디 풀 거니? 슉슉슉. 234번 볼게요. 절대값이 나오는 첫 번째 문제. (234번) 말고 다른 문제 풉시다. 이 문제 너무 쉽다. 237번으로 바꿀게요. 알았죠? 자, 1대1 대응이 되는 문제를 찾아서, 자, fx가 절대값 x 빼기 2 플러스 2ax 더하기 3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으세요. 자, 참고로 237번 문제랑 236번 문제가 완전 거의 풀이가 똑같은 문제인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왜? 237번 문제를 그냥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쓸 거 아니야? 그치? 나눠서 쓰면 여기가 그냥 2a 플러스 1에 뭐 이렇게 플러스 뭐 1 정도 될 것이고, x 어디 갔니?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a 마이너스 1x에 뭐 플러스 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애초에 이렇게 써져 있어도 얘들아, 이 대입해 볼 필요 없어요. 왜? 이 대입해서 숫자가 안 똑같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못 돼요. 왜? 2일 때 끊어져 있다는 건데, 끊어져 있어도 1대1 대응이 될 수는 있으니까 대입해봐도, 대입해서 끊어져 있고 붙어 있고 그러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별로. 자, 보시면 얘는 2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의 식이 다른 그런 함수야. 그치? 그치? 근데 여기다도 2 대입하면, 이제 여기다 2 대입하면 왜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는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2 대입하면 여기가 0 되니까 어차피 둘 다 여기다 2 대입한 4a 플러스 3이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오른쪽이 만약에, 그럼 오른쪽이 이제 이쯤 지날 건데, 오른쪽이 이렇게 생기고 왼쪽이 이렇게 생기는 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쵸? 이것도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없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같은 값을 가지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제 꺾여 있긴 해도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즉 기울기가 둘 다 양수이거나 아니면 아예 둘 다 음수가 되게끔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지. 즉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한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건 식으로 쓰면 기울기의 곱이 양수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아주 바람직한 풀이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238번에 그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건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이라고 해야 되냐, 그걸 첫 번째 줄이라고 해야 되냐, x1, x2에 대하여 그거 있잖아. 여기 x1, x2에 뭐 1대 fx1과 fx2가 만족하여야 한다. 지금 얘가 감소함수입니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뭔 말이냐면 정의역 안에서 더 오른쪽 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감소함수나 또는 증가함수, x가 커지면 y가 커지는 이런 함수들은 무조건 1대1 대응이에요. 그렇죠? 왜? 집어넣은 값이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오케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고 했으니까 계속 내려가면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여기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제 기울기의
대신에 똑같이 풀 건데 기울기의 곱이 양수이다로 풀면 안 돼. 왜? 여기선 어쨌든 감소함수가 돼야 되니까 직선이 기울기가 음수만 나와야 되거든. 이해돼?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증가함수가 돼버릴 거 아니야, 직선이. 이 문제는 그럼 여기선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되긴 하는데 기울기가 둘 다 음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치? 두 기울기가 모두 음수입니다.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1대1 대응이 되는 문제는 그래프를 잘 그려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푸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오늘은 합성함수를 좀 해야 되거든. 아니 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을 거야. 뭐 fx식 줘놓고 gx식 줘놓고 합성함수식 구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을 거야. 자, 명심해야 될 게 있어. 명심할 게 있어.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있잖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았죠? 뭔 말이냐면 문제에서 봐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랑 얘를 구하라서 답을 써. 이 문제는 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야. 이건 말 그대로 합성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함수를 구해가지고 직접 합성도 해가지고 뭐 푸는 거지만 이렇게 함수값만 구하는 문제들은 물론 합성함수식을 구해놓고 나면 대입해서 찾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거의 10에 9개 문제들은 전부 다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야. 역함수는 그래. 역함수는 100이면 100 다 그래. 어떤 함수에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말고는 역함수식을 알아야 하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역함수식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역함수식 좀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빼고는 전부 다 역함수의 성질만 이용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 합성함수는 요 주제들을 조금 탐험을 하셔야 돼요. 어떤 주제를 합성함수에 우리 이제 요 녀석 자, 합성함수 그래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이랑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내가 뚱뚱뚱뚱뚱뚱뚱뚱 지금 찍으면 되나? 아우씨, 뭔가 좀 이상하다. 좌우 대칭이 되게 그리고 싶었는데. 그럼 여기가 1, 2, 3이니까 1.5에 찍어야지. 1.5에서 이렇게 찍어야 좌우 대칭이죠. 이 녀석이 fx의 그래프이고요.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이때 합성함수를 구해야 하는데 합성함수를 구하랍니다. 뭐 4개의 합성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G 동그라미 F. 참고로 이 동그라미 뭐라고 읽냐면 안에가 비어있는 동그라미는 정확한 수학적인 표현으로 서클이라고 읽어야 하는 게 맞아요. 야, 처음 들어보죠? 아무도 그렇게 읽지 않으니까요. 도트라고 많이 읽죠. 근데 도트는 사실 안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이런 점을 도트라고 읽습니다. 원래는 왜? 곱하기 우리 곱하기 숫자 곱하기에서 2 곱하기 3 그 곱하기 안에 니네 빈 동그라미로 돼 있는 거 본 적 있어? 그냥 점만 이렇게 딱 찍혀 있지 않아? 아니야. 그렇게 안 써 있어. 절대 그렇게 써져 있는 수학책은 잘못된 책인 거야. 그건 책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좀 더 큰 동그라미가 색칠된 동그라미가 저 나중에 기하 가면 나오거든요.
기하 가면 기하 과목에선 이거는 근데 또 도트라고 읽지 않습니다. 이건 또 블렛이라고 읽어요. 블렛. 읽는 표현이 다 다른데 서클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평생 그렇게 안 불러왔으니까. 참. 난 그냥 fx를 gx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많이 읽고. 그냥 나도 g 동그라미 f라고 나는 많이 읽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말을 사랑하니까요. 자, 이때 막 해설을 보면 막 범위가 나눠져 있잖아. 그 범위가 왜 나눠져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합성함수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있으면 f가 이제 여기 있는 x들이 y에 뭐 전부 다 대응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중에 일부분에 이렇게 대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f의 치역이 y의 정의역 안에 다 들어가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럼 여기 있는 뭐 전체 녀석이 뭐 어디로 갈 건데 그 중에 요 녀석만 보면 또 이 안에 어디로 이렇게 가 있겠죠. 이렇게 가 있을 거야, 그치? 자, 요 집합 때문에 그런데 즉 y의 치역이 g의 정의역하고 같아야 돼, 그치? y의 치역은 어쨌든 g의 정의역과 일치하는 g의 정의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요 함수의 정의역이 0부터 3까지고 요 함수의 치역도 0부터 3까지잖아, 그치? 즉 내가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선과 요 선은 같은 선이에요. 지금 요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같은 선입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다가 내가 1을 넣었어. 2가 나오잖아. 그럼 어디를 쳐다본다고?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그럴 거잖아. F1 이거 구하세요 하면 F에서 나온 1 값을 가지고 여기다 2 넣어서 함수값 이렇게 찾을 거 아니야. 즉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로축이 여기 있는 가로축하고 똑같아야 돼, 그치? 근데 봐봐, 이 가로축에서 여기 기준으로 함수가 나눠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서 나누셔야 된다 이거야. 이해돼? 봐봐, 이 노란선이랑 같은 선이야. 근데 이게 gx의 정의역이잖아. 근데 너 gx 함수 쓸 때 지금 그래프 꼬라지 보니까 두 개로 나눠서 쓰겠지. 몇에서 나눠서 쓸 거야? 1에서 나눠서 쓰겠지. 이거 1에서 나뉘어 있는 거 아니야? 0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그치? 얘가 x는 1에서 나눠야 되잖아? 얘도 y는 1에서 나눠야 된다는 거야. 왜? 요 x와 여기서의 y가 같은 값이에요, 지금. 다시. 요 세로축과 요 가로축이 같은 수직선이라니까요. 내가 여기다 점을 찍었다는 건 봐봐, 얘가 여기 기준으로 식이 나눠지잖아. 얘도 이 1 기준으로 당연히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4개가 나와. 왜 4개가 나와? 애초에 이 식과 이 식이 다른데 그 안에서 얘랑 얘를 또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 안에서 얘랑 얘를 또 나눠주셔야 한다는 거야. 자, 왜? 자, 이제 여기를 나누면 여기 얼마 나와? 여기 3분의 1 나오나? 아닌데? 4분의 3 나오나? 3분의 1 맞네요. 자, 3분의 1. 자, 봐봐. 0부터 3분의 1까지는 나오는 값들이 전부 다 0부터 1까지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계산을 0부터 1까지에다 해야 되겠지. 두 번째, 3분의 1부터 여기 3분의 2분의 3까지. 3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나오는 값이 다 1과 3이잖아. 그러니까 그 1과 3이 다 여기에 계산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직선은 똑같이 3x인데 여기도 3x고 여기도 3x인데 이만큼은 3x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만큼은 3x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fx를 합성함수의 범위를 나누는 자연스러운 이유들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범위가 나눠지기 때문에 얘를 1에서 나눠서 따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 라는 게 이유예요. 이건 알고 있되 맨날 문제 풀 때 맨날 범위 나눠서 이렇게 풀지 말고, 그치, 그림 그려서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림 그려서 푸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보여드렸었죠. 그쵸? 그쵸?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 동그라미 G는 봐봐. 그러면 G를 먼저 계산을 하고 F를 나중에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로축과 여기 있는 가로축이
그렇죠? 여기 있는 가로축이 똑같아야 한다라는 거, 지금 같은 수직선이다라는 건데, 이 가로축을 보니까 이 fx라는 함수는 2분의 3을 기준으로 함수를 나눠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2분의 3이 1.5예요. 얘를 기준으로 함수가 나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얘랑 얘 따로, 얘는 따로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범위를 3개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 그럼 범위를 나눴어. 범위를 나눠서 내가 그래프를 좀 빨리 그려볼게. 그러니까 어떻게? 첫 번째, x를 0부터 1까지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 0부터 1이 아닌데, 여기 어디니? 여기 2분의 3이니까요. 요 직선은 y는 2x니까 2분의 3이 나오려면 4분의 3이어야겠지, 그치? 즉, 4분의 3까지 따로, 그 다음 4분의 3에서 이 1까지 따로, 1에서 3까지 따로, 이렇게 3번에 나눠서 관찰해보면 되게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럼 그때 gx의 값은 0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4분의 3일 때 2분의 3에 도착하죠. 이해됐니? 그 다음 2분의 3에서 어디에 도착하니? 2에 도착하죠. gx 그래프 다 보고 있죠? 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죠? 2에서 3으로 가죠. 그럼 그때 이 합성 함수는 얘를 x축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치? 얘를 t라고 보면 그냥 gt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그럼 t가 빵일 때, 저 fx 그래프 봐봐. 빵일 땐 빵이고요, 그쵸? 쳐다봐봐. 2분의 3일 때 어디가 있어? 3에 와 있잖아, 그치? 그쵸? 2분의 3일 때 3에 와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나만 그래? 그 다음에 1일 때, 2일 때 어디 와 있어? 계산해야 되나? 2일 때? 2일 때 2에 와 있겠네요? 그 다음 3일 때 빵에 와 있겠네. 아, 여기 2,2를 지납니다, 지금. 여기 2,2를 지나는 함수거든요, 지금. 오케이? 그럼 좌표평면에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한 좌표평면에 0,0 지난대요. 4분의 3, 4분의 3이 어디 있어, 씨. 이쯤 하죠, 뭐. 4분의 3, 3을 지난대. 이렇게. 1 바로 오른쪽에 있겠네. 1,2를 지난대. 그 다음 마지막 쪽이 3,0을 지난대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선생님, 왜 여기만 진짜 관찰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다 직선으로 연결하면 돼요. 구간이 나눠져 있는 경계인 지점들을 다 찾아서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선 다 똑같이 처리가 돼서 거기서 거기까지는 같은 직선일 거다라는 생각인 거고, 객관식 그냥 이렇게 호로록 풀고 가면 되고, 서술형 나오면 좀 이쁘게 이렇게 다 깔끔하게 나눠서 함수식 찾아서 요 부분은 0과 2분의 3 사이니까 여기다 대입하고, 요 부분은 2분의 3과 2니까 어쨌든 여기니까 요 함수에다 대입하고, 요 부분은 2와 3 사이니까 어쨌든 요 함수에 대입하고, 이제 이렇게 대입하는 범위를 나눠서 쓰자라는 겁니다. 근데 쟤네가 1차 함수가 아니면 1차 함수가 아니면 이렇게 편법을 가지고 쉽게 그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물어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한테. 알았지? 나중에 미적분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그 곡선으로 되어 있는 합성함수 그래프의 그 개형을 탐구해 볼 일이 심화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죽을 때까지 그걸 모르다가 죽어요. 그게 정상이야. 모르는 게 맞는 건데, 직선, 그래프를 그려라 하는 문제들은 직선으로만 주어져 있고, 간혹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에도 곡선 나와 있어. 2차 함수 정도들이 나와 있거든. 그럼 2차 함수 그냥 똑같이 치역 관찰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을지 찾아서 그냥 식 계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케이? 2차를 2차에다 집어넣으라고는 어차피 안 시킵니다. 왜? 4차는 우리는 모르니까요. 오케이? 뭐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1차만 물어보니까 집에 가서 있잖아. 저 그림 가지고 이것도 합성해보고 이것도 합성해보고 하세요. 알았죠? 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함수가 이렇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주어진 그런 거 말고 실수 범위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 함수의 합성함수를 잘 못 그려요. 물론 합성함수가 그냥 식이 fx가 그냥 식 하나 딸랑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 식이 딸랑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뭐 그래프를 그리고 말고 어디서 집어넣으면 끝인데,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내가 여기서 할 건 그림 지울게. 그림 이제 지워도 이제 어떤 그림인지 안 까먹을 거니까. 자,
이거 애들이 되게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래 안 가르쳐 주다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내가 매년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못해서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자, fx입니다. 계속 가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때 요 함수, 요 함수 계속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합성한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초보자니까 원래는 이제 혼자 나 혼자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해요. 알았죠? 자, 똑같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놓고 풉시다. 알았지? 똑같은 그래프를 더. 왜? 똑같은 것끼리 합성하라며. 자,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려놓고 봐봐. 자, 내가 요 녀석 얘라고 하고요. 요 녀석 얘라고 할게요. 알았죠? 자, 역시나 그럼 요 녀석을 계산해서 나온 y의 값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을 거니까 아까랑 똑같이 그럼 요 그림의 세로축과 요 그림의 가로축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요 그래프가 1 기준으로 나뉘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1 기준으로 나눠주셔야 한다. 오케이? 이게 이쪽 기울기가 여기가 2고 여기가 빵이거든요. 이쪽 기울기가 딱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숫자가 딱 3이 나오고요. 여기 숫자가 딱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구간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4개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식을 써서 관찰을 해볼게. 내가 요 부분은 y는 마이너스 x, 뭐 요 부분도 마찬가지고 요 부분은 y는 x 마이너스 요 부분도 마찬가지야. 자, 근데 잘 봐.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그럼 함수가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x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함수값이 1보다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1보다 큰 범위에 있는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치? 즉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얘에다 집어넣어야 돼.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하니까 이렇게 써줘야 하거든. 형식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그 눈에서 이렇게 뭔가 난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눈빛을 막 내보내지 말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똑같이 요 범위야. 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여전히 마이너스 x라는 함수인데 나오는 값 자체가 1 이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1 이하인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 1 이하인 함수니까 마이너스 x에다 집어넣는 거잖아. 이해돼? 자, 슬슬 안 되기 시작하나? 즉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x에다 집어넣으니까 y는 그냥 다시 x가 됩니다. 세 번째 요 범위 1부터 3까지는 x-2라는 함수를 골랐는데 나온 값이 다 1 이하인 값만 있으니까 1 이하인 마이너스 x에만 집어넣어야 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지막 x가 이제 3 이상일 때는 함수는 요건데 나오는 값이 다 1 이상이니까 다시 1 이상인 함수 지 자신에다가 대응을 시켜야, 합성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이걸 지금 이 긴 걸 한번 또 다시 일단 이거 납득이 가세요? 납득이 가요? 그렇지? 그럼 봐봐 이런 거야. 봐봐 이런 거야. 내가 여기다가 요 함수를 2개를 나눠서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 자, 내가 여기 있는 값을 대입했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값이 나왔지. 그럼 이 나온 값을 지금 여기다 대입할래, 여기다 대입할래? 왜? 1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즉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똑같이 여기다 대입할 거야. 이해돼? 여기 있는 값도 함수식은 마이너스 x긴 하지만 나오는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두 번째 계산에 여기다 대입을 할 거다 이거지. 여기 있는 애는 이 범위에서는 다 여기다 합성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이유에 알았지? 원진 이해 가요? 한 번 더? 이해 가죠? 그래서 요놈 그래프를 좌표평면에다 갖다가 그려보면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이거 마이너스 1 나와요?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그 다음 얘는 y는 x는 1까지 이렇게 원점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인데 2, 3. 그럼 여기까지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 그림 종종 나오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해볼게. 알았지? 조금 더 빨리. 왜? 이 부분을 통째로 같이 대입할 거야. 뭔 말이냐면 fx라고 그냥 취급해서 이 부분에 있는 fx는 이 V자 모양, 여기서 여기까지 이 V자 모양은 전부 다 1 이하지. 전부 다 여기에 계산이 되지. 그러니까 즉 fx는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fx가 되지. 즉 x축 대칭이 됩니다. 이 부분이 통째로 이렇게 와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이 값과 이 값은 1 이상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지. 어쨌든 fx가 그럼 fx 빼기 2가 됩니다. 즉 여기 있던 그래프는 아래로 두 칸. 즉 여기 있던 애가 원래 여기 있던 애가 그러니까 아래로 두 칸 내려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3,-1이거든요. 여기가 3,1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있잖아. 그 다음 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3개짜리 합성한 거는 2개짜리랑 쟤를 합성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역시 똑같이 1 기준으로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요 W 모양은 전부 다 1 이하지. 그러니까 W 모양은 전부 다 마이너스 X에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FX인 이 W 모양이 X축 대칭된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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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요. 1 이상인 녀석, 여기 있는 녀석은 아래로 두 칸 내려와야 되잖아. 얘가 아래로 한 칸, 두 칸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탁. 여기 있는 녀석도 한 칸, 두 칸 내려오니까 다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겁니다. 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녀석이죠. 뾰족한 삼봉우리가 아래쪽 하나 있다가 얘는 3개, 두 번째 거는 한 3개 있다가 세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양이 이쁘게 만들어지는 이런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렇게 합성 함수들을 조금 편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이거는 연습을 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하루아침에 뿅 하고 잘 되지는 않는 형태의 이제 문제입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러면 저기에서 F도 해가지고 점점점에서 N개 하면은 그러면 N-1개가 뾰족하겠는데 N-1개가 아니고요. 2N-1개의 뾰족한 산이 생깁니다. 2개짜리 합성한 게 여기 3개고 3개짜리 합성한 게 5개고 이렇게 생기거든요. 네. 짜짜짜 유형 유형의 그 11번 유형 11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들 어디 있지? 이런 문제들 263번, 264번, 265번 뭐 이런 녀석들 합성함수 관련된 이제 방정식 문제들이 이제 이걸 또 이제 학생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거든. 자, 왜냐? 그나마 263이나 264처럼 합성함수 식을 265도 좀 귀찮긴 하지만 그릴 수 있거든요. 식을 그릴 수 있는 거면 좀 다행인데 그걸 못 그리는 상황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상황들을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합성함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상황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F가 여러 개 합성된 게 상수인 이제 요런 상황들은 굉장히 심플하죠. 요런 상황들은 굉장히 심플한 게 그 F 네모가 C가 되는 네모를 먼저 찾는 거죠, 그냥. 그래서 네모를 찾은 다음에 또다시 그 fx는 네모도 어차피 또 다른 상수일 거니까 요 새로운 방정식을 푸시면 돼. 네모가 2개가 나오면 이런 방정식이 2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방정식도 또다시 푸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상황은 이제 이거 fx는 fx 물어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배웠어. 방정식의 실근은 요 그래프, y는 요 그래프랑 y는 요 그래프랑 해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고 얘 그래프 그래서 교점 x표 찾아보면 답은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 조금 번거롭다 이거야. 그래서 fx를 치환을 해보면, 자, 치환을 했다? 그러면 ft는 t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은 내가 문자는 t지만 x라고 쓸게요. 얘랑 얘를 교점을 관찰해보면 t 값이 뭔지 나온다는 거거든. 그치? 이해돼? 얘네들의 교점 x좌표가 t인 거야 지금. 그치? 그럼 t 값을 뭔가 찾았다고 해봅시다. 알았지? 찾았으면 또다시 fx를 내가 t라고 놨기 때문에 걔가 알파, 베타가 되는 요 문제를 다시 풀자라는 건데, 이렇게 풀면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 이렇게 풀면 봐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y는 x입니다. fx예요. 그때 요 방정식에 실근이 총 몇 개 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봐봐, 여기 찾은 거야. 왜? ft랑 t, fx랑 y는 x 가지고 연립해서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찾았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알파, 알파지. 그럼 이게 fx는 알파가 된다는 건 y는 fx랑 y는 알파를 그어가지고 교점의 x좌표를 보는 거거든. y는 알파가 식이 이거야. 그러니까 실근 몇 개? 여기서 하나. 마찬가지로 y는 fx랑 y는 베타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베타, 베타기 때문에 y는 베타 이렇게 그려지겠죠. 실근 3개. 아이 형씨가 듣자. 나중에 내가 이 문제를 계산 안 하고 답이 그냥 5개지 이러면 또 물어볼 거잖아. 또 해달라고. 들어. 이렇게 생겼겠지. 즉 실근이 몇 개인지 그냥 눈으로 보면 찾을 수 있는 정도의 형태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근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5개요. 끝입니다. 알았지? 근데 이제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얘가 뭔가 이쁘게 풀리니까 얘도 뭔가 이쁘게 풀릴 것 같아. 안타깝지만 없어요. 그냥 푸셔야 합니다. 얘는 제일 빠른 방법이 이거의 식 또는 그래프를 찾으세요. 알았죠? 식을 찾던지 그래프를 찾던지, 그래서 식을 찾았으면 식은 x 놓고 그냥 계산하면 되고, 그래프를 찾았으면 그래프랑 y는 x 그려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아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알았죠? 이게 거의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고 집에 가자.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이 달려나 모르겠네. 아이고. 몇 페이지야? 좀 뒤에인데요. 함수 방정식? 내가 자꾸 하는 게 여기가 아닌데? 이렇게 맨날 마음에 들어. 647번 여기 이제 이런 거 있네요. 647번. 함수의 개수. 그 합성 함수와 관련된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그냥 무슨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세요. 뭐 그런 문제 말고 합성 함수 관련된 함수의 개수, 즉 F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있잖아. 지금 요 표현과 요 표현은 완벽하게 동일한 표현입니다. 완전히 같은 표현이에요. 서로 역함수 관계이 나와 자기 자신을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한테, 역함수의 정의 자체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 녀석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 자신끼리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지 자신이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요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함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누군가와 서로 연애 중이거나.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림.
1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녀석이고 2와 3은 서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다 됩니다. 알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삼각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서로 둘이서 좋아 이러면 안 돼. 삼각관계. 봐봐. 1이 3을 좋아해. 근데 3은 1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3은 2를 좋아해. 2가 1을 좋아해. 이렇게 돼야 삼각관계인 거죠. 그렇죠? 3명이서 삼각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알았죠? 왜 1이 맨 처음에 3을 좋아하냐 1이 2를 좋아하냐로 시작을 하면 두 가지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1, 2, 3, 4, 1, 2, 3, 4라는 함수를 그릴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몇 개 있니 물어보잖아. 그럼 반드시 자, 첫 번째는 4명이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 하나 더하기 한 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3명이서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럼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니? 물어보고 남은 셋이서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 두 가지의 함수 총 9개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알았죠? 자, 이것도 있겠죠, 이제. 이것도. 이 정도만 써주면 나머지 더 늘어나는 거 사실 자주 물어보진 않지만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거든. 이거는 3개야. 왜 3개냐면 얘만 항등함수가 돼도 항등함수고 항등함수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즉 4개짜리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건 2개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상황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서로 연인 관계거나 또는 사각관계. 사각관계 뭔 말이냐면 사각관계. 자, 1은 4를 좋아해. 4는 절대 1을 좋아하지 않아. 4는 2와 3 중에 하나를 좋아해. 그럼 3은 1도 4도 좋아하지 않아. 왜? 3이 1을 좋아하는 순간 삼각관계가 돼버려. 알았지? 그럼 3은 남은 2를 좋아해. 그럼 2는 누굴 좋아해? 1을 좋아해. 요딴 그림. 자, 사각관계를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원소 4개에서 6가지 나옵니다. 왜냐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셋 중에 하나, 그 다음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3도 안 되고 1도 안 돼. 2, 4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버려요. 오케이? 2가 1로 가면 안 되거든. 여기까지 그리면. 왜? 그러면 삼각관계니까요. 알았죠? 즉 사각관계는 원소 4개 가지고 사각관계 할 수 있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4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알았죠? 여기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그럼 우리 문제는 너무 쉽죠. 그쵸? 그게 뭐냐? 647번은 원소가 4개밖에 없으니까 원소를 5개로 바꿔놓고 자, 한번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죠. 자, 얘가 되도록 하는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역시 자기 자신을 첫 번째는 5명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되겠지. 그치? 두 번째는 홀수가 있으니까 1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2쌍은 연애를 하고, 아니 이거부터 하자. 3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2은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우의 수 기호 써도 되나 모르겠네. 5C3 자기 자신을 사랑할 3명 고르고 나머지 2은 그냥 알아서 서로 크로스해 있을 겁니다. 알았죠? 세 번째는 혼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나머지 4 중에 2쌍이 커플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좀 서럽죠. 그쵸? 자, 이게 4C 곱하기 2C 곱하기 200분의 1 집합의 분할 아니면 이제 이런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1, 2 자기 자신으로 갔어. 2, 3, 4, 5 중에 2쌍이 연애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명 중에 2명 짝지요. 이거는 사실 계산 안 해도 돼. 1이거든. 왜? 4명 중에 2명을 짝지면 남은 2명이 짝이지. 근데 왜 이거를 200분의 1 곱해주냐? 여기서 2, 3을 고를 때랑 여기서 4, 5를 고르는 게 중복이야. 왜? 여기서 2, 3을 고르면 여기 남은 둘이 4, 5고 여기서 4, 5를 고르면 남은 2, 3이 남은 둘이잖아. 그치? 중복이 발생하니까 2로 나누는 겁니다. 오케이? 아니면 이런 생각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너 누구랑 짝할래? 물어보는 거야. 어차피 3, 4, 5 중에 하나 선택하겠지.
선택했어. 그럼 이렇게 연애하고 나머지 둘이 연애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해도 세 가지 나올 겁니다. 알았죠? 이게 답인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 그럼 세 개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5개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그치? 두 번째는 아유,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두 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셋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자기 자신을 사랑할 두 명 골라서 자기 자신에 보내고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 두 가지 곱하면 끝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6명이 있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개수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오늘 숙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네, 1시예요. 네, 1시입니다. 그 본교재만 풀어오세요. 알았죠? 본교재 유형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유형 27 까지만 하자. 100개니까. 왜냐면 내가 오늘은 조금 덜 내줄 테니까 밀린 거 있으면 우리 밀린 거 좀 하라고 내가 일부러 그냥 조금 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누가 이렇게